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끝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익절을 준비해야 되는, 익절을 고려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 보여줬고 위에도 일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이 딱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왜 제가 이 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추세선에 대한 기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봐야 될 건 가격이 아닙니다. 이 하락 추세선이에요. 자, 보시면 올해 내내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선이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 흰색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평행 채널 해당 고점에서 해당 고점까지 이 고점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긋고 나서 이 선을 해당 저점에다가 평행하게 그어봤을 때 일단 중간부가 딱 보이시죠? 이번에 내려오면서도 이 중간부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추세선 이게 해당 기준선과 중간부 안에 딱 평행하게 그은 선입니다. 이 평행선을 결국에 딱 보시게 되면 이거를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익절을 해야 됐던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이탈했을 때에는 숏을 치면서 올라올 때마다 숏을 쳤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도 못 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파 못 보여줬고 여기서도 그리고 최근의 반등에서도 못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에서도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그 반등이 이 추세선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오히려 한 번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돌파를 보여주는 순간 또다시 추세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진짜 불장이다 하다가 또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또 손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추격 매수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물량을 넘기기 좋은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보다도 큰 저항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봉 상황에서.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일봉은 해당 구간과 해당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놨던 하락 추세선이죠. 그런데 주봉 상황에서 딱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 이 작년 10월 달의 고점이겠죠. 사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가 주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선, 딱 이 구간이 딱 보이실 텐데 이 추세선은 주봉에서는 더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난 다음에 딱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항을 보여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등은 시작됐지만 아직도 이 채널을 돌파하는 파동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바닥이 나왔다.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 자체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반등이 큰 저항을 돌파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만 왼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딱 보시게 되면 11월부터 12월까지 반등은 이어졌지만 결국에 이 선을 계속해서 돌파도 그리고 시도도 못하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결국에 여기서 정말 조정이 끝났구나.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 희망이 생기는데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막히는 돌파를 못 보여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락 채널을 계속해서 못 넘는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여져야 되긴 하지만 결국 구조는 동일한 수준.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이 채널의 중단부에서는 한 번은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일봉에서 제가 기준으로 보는 선을 딱 말씀을 드렸었죠. 그 추세선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주봉 하락 채널의 중단부와 거의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이번에 채널 중단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즉 일봉 추세선 저항 하나가 아니라 주봉 채널에 이 저항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설전, 이란과의 설전 때문에 내려오는 상황도 맞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차트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트에서 가장 강한 저항은 선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세 개가 겹쳐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일단 돌파를 보여줬을 때에는 수익을 한번 챙기고 다음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겹조항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주봉 기준까지 또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반등은 인정하고 추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은 있더라도 추세 전환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그런 자리라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언제까지나 큰 그림이긴 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일봉이나 주봉만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1시간봉에서는 진입자리가 또 달라지고 손절 기준도 달라지고 익절 기준도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는 큰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시간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1시간봉, 4시간봉, 더하여 5분봉, 15분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간대들. 자, 일단 오늘 오전이었는데 제가 이걸 수정을 못하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2K 부근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11시부터였죠. 자, 결국에 지금 이 62K를 찍자마자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예상하던 이 61.5K라는 이 유동성을 못 먹었기 때문에 오늘 관점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관점을 말씀을 못 드리긴 했더라도 제가 7월 6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딱 저녁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 구독자분께서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해당 구간이었죠. 7월 6일날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 낸 다음에 제가 62K 이거 이탈하면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상하는 이 61.5K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점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라기보다는 타점이 바뀐다는 거겠죠. 제 관점은 이번에는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는 있지만 이게 또다시 관점이 무효화가 되거나 정말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다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게 변화되는 이런 거래량들과 이런 추세선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타점을 다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타점을 말씀을 드려도 해당 구간 이렇게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구간에서는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이번 파동에서 수익을 못 내도 정말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이런 변동성 모두 먹으려다가 결국 손실만 가득합니다. 저는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주봉 피보나치를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피보나치를 보실 때 이 숫자만 기억하시죠? 뭐 382, 0.5, 618.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 382, 0.5, 618 이런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시장이 이 가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입니다. 현재 주봉 피보나치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이 618 구간까지 일단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57.7K 이거 이탈되면 좀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찍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번에 반등이 여기서 위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진짜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618 구간이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는 추세가 딱 한 단계 또 나오게 된다면 그냥 무력화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기준, 일단 주봉 종가 기준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3.2K 이 구간 위에서 마감하는 주봉이 딱 발생하게 된다면 딱 그거 드릴게요. 자, 여기서 버텨주면서 올라탄다면 그리고 다음 주 주봉에서도 이게 버텨진다면 주봉상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절반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번 주 주봉뿐만 아니라 다음 주 주봉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번에 이 63.2K 밑에서 마감하는 주봉이 발생된다면 그리고 다음 주 주봉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딱 꺾이게 된다면 57K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7K 미만까지 빠졌을 때는 오히려 현물을 담을 생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주봉 상황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올라타면 모르겠지만 내려오면서 57.7K 이 이상에서는 버텨줘야 정말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주봉 상황에서의 이 패턴까지 잘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반등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전 끝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듯이 지금은 위아래로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결국에 체크해야 될 자리는 체크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중요한 건 맞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담아야 될 가격은 이 57K 밑에까지 빠졌을 때는 정말 모아갈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주봉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익절을 준비하시고 자, 그런데 내려왔을 때는 이 63.2K 이 밑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57K 이 구간까지는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주봉 상황에선 57K 이 밑에까지 마감하는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익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밑에서 기다린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같이 생각하면서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력이라는 그 입장에서 정말 잘 준비를 한다면 이번 장세에서 뭐 올라오다가 빠지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딱 관점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아직 추세선을 돌파를 못 보여준 상황.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을 돌파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갈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봉에서는 하락 채널 중단부와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익절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 57.7K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찍는 파동의 힘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밑에서부터 담을 생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물론 저는 익절을 위에서 준비하는 단계고 밑에서는 우리가 현물을 담을 그럴 생각으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에 위로 올라가면 익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기준들을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